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 1억 주면 아이 낳을 건가요? 가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 박사께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2006년부터 저출산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네. 정말 많은 정책을 만들었고요. 예산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부었습니다. 네, 네. 근데 효과는 거꾸로거든요. 네.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0.72, 그리고 금년은 0.6대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네. 그럽니다. 이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이죠. 네. 그러니까는 저출산 정책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신경을 썼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애를 낳을 만한 돈을 딱 준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그 배경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작년 초에 그 나경원 당시 저출산 부위원장이죠. 네. 이분이 그 헝가리 모델, 헝가리에서는 4천만 원을 결혼하면 준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융자로. 그래서 이제 애를 하나 낳으면은 이걸 무이자로 바꿔주고요. 예. 둘을 낳으면은 그걸 이제 원금의 반을 탕감을 하고, 네. 셋을 낳으면 100% 탕감을 시키는. 네. 근데 상당히 그 출산율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 이랬더니 금방 대통령실에서 그건 포퓰리즘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검토도 못하고 말았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이걸 받았어요. 네. 민주당이 네. 받아가지고 4천만 원 1억으로 올리고, 그래서 결혼하면 1억을 융자를 해주는데 아기를 하나 낳으면은 이걸 무이자를 해주고, 둘 낳으면 반을 탕감해주고, 셋 낳으면 100% 원금을 탕감해주는, 네. 이걸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금년 2월쯤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형 그룹이 아니죠. 부영이죠. 네, 부영이죠. 부영 네. 그룹에서 예. 부영 그룹에서 임직원이 이제 애를 낳으면은 애 하나당 네. 1억 원을 주는 현금으로 네.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경우에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2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은 지금 1억, 네. 나경원 의원 안은 2억. 네.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1억 주면은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서 그것도 역시 크게 언론에 부각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정책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들으니 기존의 그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이렇게 파격적인 다양한 정책을 또 제안하는 이유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 박사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가족계획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또한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가족계획 사업은 60년대 초부터 네. 우리나라 정부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된 거는
94년 9월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세계 인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거기를 참석을 했거든요. 네. 거기 갔더니 이제 당시 필리핀 보건부 장관이 네. 저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네. 전갈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왜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 했더니 한국이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대 초반에도 필리핀하고 한국이 그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았는데 네. 한국은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해서 인구를 많이 이제 늘지 않게 하고 네. 근데 필리핀은 그걸 못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지금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이 엄청난 격차가 났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요, 한국의 가족계획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슬로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읍시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확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좀 발견한 것은 선진국들이 벌써 저출산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저출산 우리는 이제 애들 너무 많이 낳아서 가족 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당시 제 자문관이 인구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이제 출산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인구에 관한.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게 사실 맞는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지 연구 검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분들 결론이 맞다.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족계획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족계획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고요. 네. 그 사업 대신에 모자 보건 증진 사업으로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그때 그것만 중단시키지 말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이거를 중단시켜 가지고 출산율이 갑자기 확 오르면 어떡하지? 예. 반대를 걱정을 했는데 예. 그걸 중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1.0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참 지나 가지고 1명도 더 낮아지고 작년에 0.72 금년은 0.6 명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구가 소멸이 돼서 나라가 없어질 첫 번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뭐 뉴욕 타임스니 뭐 옥스퍼드의 저명한 교수들이 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국제 뉴스가 되는 이런 상황에 한국이 놓이게 됐습니다. 네.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네. 이유는 그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 75%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업이 불안정해서 소득이 작아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다. 네.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다. 네. 애를 낳아도 하나만 낳지 그 이상은 낳을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전부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각각 이렇게 지원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출산 장려금 형태로 아까 한 가지씩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1억 원으로 해서 같이 그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은 뭐 좀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한 가지씩 그 저출산 장려금 제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이런 문제야말로 뭐 곧 이제 그 대통령과 이제 야당 대표가
만난다 그러는데요. 네, 네. 그런 데서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적어도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의료 개혁 문제하고 네. 이 두 문제가 네. 그 영수회담에서 네. 다뤄져가서 합의가 되면은 네. 굉장히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껏 지적해 주셨던 그 출산을 막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16.7%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요인이고요. 네, 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일과 육아의 병행 문제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네,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도 계속 직장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런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정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육 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건 이제 추가해가지고 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은 전문가들 얘기에 하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한 3배 이상 이렇게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네.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 근로, 재택근무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데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네. 특히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네.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한국이 이제 재택근무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뭐 반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면은 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 스웨덴 네. 스웨덴은 장관의 반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장관 재임 중에 아기도 낳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웨덴 여성 장관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재택근무를 보다 활성화하는 그런 좀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박 학사께서는 평소에 비용이 적게 되나 효과는 큰 저출산 해법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이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요. 네네. 예산 소요는 크지 않지만 우리의 그 사고가 전환이 된다면은 네. 효과가 큰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것이 소위 그 미혼모와 미혼부에 네.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네. 한 20년 전보다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혼외 출산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혼외 출산 비율이 41.5%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2%.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근데 혼외 출산이 점점 이제 높아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네. 베이비복스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베이비복 애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개선이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계산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의 혼외 출산 비율이 OECD 평균이 된다 그러면 네. 출산율이 지금 0.7에서 1.5까지 올라간다. 거의 네. 2배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저출산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할 거는 프랑스의 그 시민사회 연대 PACS, PACS, PACS라고 그런다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동거 커플, 그래서 이제 동거 커플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거 커플에게도 정식 혼혼한 부부와 차별 없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출산 지원 이런 걸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이제 도입을 정부가 이제 도입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제 거기까지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한 74%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네. 당장이라도 아까 이제 출산 장려금과 더불어서 이런 한국식 팩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고예요. 네. 전에 가족 계획이 성공하려면은 임신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 딸 두 분 많고 하나만 키우자. 근데 그게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도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도 이제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 계획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산을 높이는 대책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가임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해야 되고요. 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해야죠. 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그 오랜 가부장적인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2조 때부터 내려는 오래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그 의식 구조를 조사한 그 결과를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네. 남학생들은 저희 같이 이제 기성세대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고의식을 갖고 있는 네,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여성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20대의 남성과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네. 그것이 이제 혼인율을 떨어뜨리고 또 혼인을 해도 이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런 것이 다름 아닌 뉴욕타임스 컬럼에 이게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사고를 좀 결국은 남자들과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대로는 안 되더라도 남성들 기성세대가 좀 의식구조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하면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거부감을 좀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해법 두 가지 모두 그 의식의 개혁 그리고 또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의지 그리고 실천 노력이 필요할 듯한데 혹시 추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저출산하고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정책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그 이민 정책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닫힌 이민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과 같이 열린 이민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세계 최강대국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그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몰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남아서 네.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럽과는 달리 유럽은 굉장히 늙은 사회로 빨리 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사회의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은 경제가 활력이 없고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활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못하면은 지금 유럽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유럽 또는 일본 같이. 네. 그래서 이거를 깨려고 그러면은 열린 이민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대학의 세계화가 돼야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지금 아시아 전 지역 더 나가서 전 세계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모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한국에 남아서 많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지금 한국에는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재가 와서 좋은 직장을 한국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 난제 중에 난제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는데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심도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